이탈리아가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거의 극악에 가깝다. 이거는 완전한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큰 유럽에서도 최근에 다시 원전을 더 많이 짓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손인석의 머니워치 세 번째 시간을 맞아가지고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전기요금은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정보업체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 여기 분석에 따르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치 평균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이탈리아가 킬로와트 시당 0.417달러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12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요, 이탈리아 사람은 한국인보다 전기요금을 3.3배를 더 내야 된다는 거군요. 한국 사람이 10만 원 낼 때 이탈리아 사람은 33만 원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이탈리아는 2.3배 비싸고요. 중국하고 비교하면 무려 5.5배나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을 얘기한 건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3.5배가 비쌉니다.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5배가 넘는 전기요금으로는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이 물론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도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2020년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진풍경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파스타 삶기,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되어가지고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바이럴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2021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조르지오 파르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제안한 이 파스타 삶기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을 끓인 다음에 파스타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쭉 놔둬가지고 이제 파스타를 익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잔열로만 파스타를 삶는 방식이죠. 이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에너지 소비를 조금 줄여보자. 이게 이제 패시브 파스타라고 이제 이 요리 기법이 불리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셰프들은 파스타 맛을 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소셜미디어에 많이 퍼지면서 많은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패시브 파스타 방법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자가 제안한 불 끄고 파스타 삶기,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식당이나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전기요금 고지서를 유리창에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계산대 앞에다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 이런 유행이 번졌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전기요금이 이제 비싸니까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비스가 열악해집니다. 아니면 가격을 올리거나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 요금이 왜 올랐냐, 또는 가게의 조명을 왜 이렇게 약하게 하느냐, 이거를 식당이나 카페 업주들이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이제 손님들한테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눈물겨운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이 전기요금 때문에 층간소음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이제 균일하게, 시간대별로 균일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조금 그래도 싸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이탈리아 각 가정에서 세탁기를 돌리거나 식기세척기를 돌리는 거를 밤에 11시에서 새벽 사이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아래층에서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이 전기요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번졌다. 이제 이것도 웃지 못할 일인 거고요. 그리고 또 고지서 화형식이라는 거를 시민단체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벌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로마나 이런데 대로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다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고지서를 불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인데요. 이런 영상들이 틱톡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번졌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싼 거는요,
이제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그걸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탈원전을 했고요. 탈원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의 발달 수준이, 발전 속도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가지고 전력을 많이 생산 못하는 만큼, 그만큼하고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덜 하는 만큼을 화석연료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독일이 2023년에 탈원전을 해가지고, 탈원전 하면은 이제 독일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탈원전의 원조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1990년에 원자로를 모두 가동 중단을 시켜가지고 33년 동안, 그러니까 독일이 탈원전을 한 2023년까지 33년 동안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원전에서 전기를 전혀 생산하지 않았던 국가였습니다. 왜 탈원전을 했냐면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듬해인 1987년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원전을 없애자 했고요. 농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들하고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기질적으로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3년 만에 1990년에 원자로를 완전히 가동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국민투표 선거 포스터인데요. 이탈리아로 노땡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전 노땡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보면요. 저 시칠리아나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은 산에 태양광 패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중해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이탈리아가 이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 비율이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제일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도 그게 전체 전력 에너지원의 12%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으로는 아직은 이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은 안 하고 태양광은 주력 에너지원이 못 되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원 중 이 천연가스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이게 38%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필요한 천연가스 전체 소비량 중에서도요. 이탈리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95% 이상을 천연가스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러시아, 알제리, 카타르 이런 데서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전기를 만드는 원료인 천연가스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력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기 자체도 이웃 나라에서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국가들은 전선으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프랑스하고 스위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쓰는 전체 전기의 18.5%가 수입된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수입하는 비용도 엄청나고요. 이탈리아는 상당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전기 순수입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년에는 이제 독일이 이제 전기 순수입 1위고 이탈리아가 2위가 되긴 했는데요.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독일은 이웃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나라에서 전기가 일정 기간 동안 과잉 생산되면 그거를 싼 값에 좀 더 저렴한 값에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비축을 하고 쓰게 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약간 더 전략적인데 이탈리아는 전력 생산 많이 못하고 전력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입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37조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별도로 전기 자체를 전선으로 끌어와서 수입하는데도 12조 원 정도를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는 에너지하고 전기 수입에 연간 한 9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 30년에 걸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아껴 쓴다기보다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워낙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더 충분히 쓰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어떤 국가적으로 전력 수급에 있어서 고민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전력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제 탈원전을 한 나라인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전기의 18.5%를 수입을 하는데 주로 어디서 수입을 하냐면 전선이 이어진 이웃나라인 프랑스하고 스위스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스위스는 여전히 원전을 가동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프랑스는 전체 전력원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 되고요. 스위스도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스위스에서 만든 전기를 수입을 한다는 거는 즉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쓴다라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원전을 했지만 다른 나라의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고 이거는 완전한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탈원전을 하는 국민투표를 가결시킨 나라가 이탈리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국민투표를 해서 원전을 폐쇄하자고 국민들이 결의했던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은 미국에서 1979년 3마일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 이듬해인 1980년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국민투표에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탈리아보다 7년 먼저 국민투표에서 원전 폐쇄를 가결을 시켰지만 아직도 스웨덴은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의해 46년이 지났는데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원래 스웨덴은 1980년에 국민투표를 할 때는 2010년까지 원전을 전면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시간을 뒀던 거죠. 근데 이탈리아는 국민투표 이후에 3년 만에 속전속결로 이제 폐쇄를 시켰던 건데 스웨덴은 그렇게 안 했던 거고요. 계속 원전을 이제 가동을 하다가 원전을 아예 없애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에 1997년에 폐쇄 시한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고요. 2009년에는 의회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투표 효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이제 탈원전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원전을 가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웨덴의 이 전력 구성원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력이 40% 정도 차지하고요. 원전이 30%, 풍력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수력하고 원전이 양대 에너지원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에너지원 전부 탄소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청정한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스웨덴에서 화석열을 사용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정 에너지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어떻습니까? 전력 수급도 훨씬 잘 되고 탄소 배출도 더 적고요. 전기요금도 더 싸고 이런 대조적인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맨 위에 제일 비싼 나라가 이탈리아고요. 보라색이 스웨덴인데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스웨덴 전기요금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 이후에 전력 수급이 워낙 불안정하고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원전을 다시 가동하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다시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2010년에 이제 결정을 한 게 2011년 6월에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투표를 하기 딱 3개월 전인 2011년 3월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공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하니까 94%가 원전을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원전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0년대 들어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이제 전기요금이 비싼 데다가 AI 시대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의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2024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원전 재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냐면 과거의 전력 수급 정책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 자,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컸기 때문인데요. 3개월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원전 찬성이 50%였고 반대가 29%여가지고 반대보다는 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90% 이상
국민투표에서 반대했던 거하고 완전히 이제 여론이 달라진 거죠. 2024년 조사하고 비교를 해봐도 반대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이탈리아에서도 어쩌냐면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데요. 이 이탈리아 MZ세대들은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는 세대들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이렇다 할 원전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과도하게 비싼 전기요금과 에너지 정책 실패. 이제 요거를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면 이탈리아는 그래도 이웃 나라들하고 이제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입을 해와서 그렇지 전력 수급 자체를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땡겨오고 스위스에서 땡겨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전력 수급 정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전기를 충분히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전기를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리고 위로는 북한하고 이제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수급이 잘 안 됐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전기를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은 잘 세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큰 유럽에서도 최근에 다시 원전을 더 많이 짓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전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엄청난 경쟁력을 묵혀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2기를 예정대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전 정책, 전력 수급 정책을 둘러싸고 이제 우려가 컸던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3.3배에 달한다는 거,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